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32주차 8월 5일에서 1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범 사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법원 판결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 탄핵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집권 여당이지만 국회 내 명백한 소수당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서로 국회 독재와 대통령 독재를 외치지만 사실은 여야가 자기 지지자들을 같은 배에 태우고 이전 투구하는 5월 동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비리 수사, 시간 끌다 적당히 기소, 유예하고 판결은 솜방망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사정보, 군사기밀, 첩보망은 조직 체계와 전문성과 관련되지만 이를 운용하는 지휘관의 인격, 지혜, 지식, 조직의 민주주의 총합이란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수천 명의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뿔뿔이 민주주의 토대나 실험장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지방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안 없이는 경기 순환적 변동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 변동에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 폐지 주장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부 재정은 이제 소비세로만 충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경우 명절이나 제시 상승만 말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났거나 출하식이 폭락했을 때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투기자본의 약탈로 금융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과 투기자본의 정부 상대 소송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건강보호를 받지 못해 실손보험으로 내몰리는 노년의 삶입니다. 오늘날 주식시장은 투자자본이 아니라 도박과 사기의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플랫폼 통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유통자본의 결제기간을 늘려 금융자본으로 유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구글 독점 규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반독점법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규제는 필연적입니다. 규제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늘리려면 관광 여건이 개선돼야 합니다. 사회분야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야당안을 받으라는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역할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안일한 대책입니다. 17년 전 이명박 정권 반값 등록금 공약, 그때 비해 국민소득은 70%나 증가했고 대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역시 줄어들었는데 대학 등록금 무상화 당연히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린벨트 프로 아파트 지어 공급해도 집값 안정 또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이 도를 넘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괴담은 공론화를 통한 토론으로 해소해야 하지만 새로운 이슈에 밀리면서 일방의 주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이윤을 사유하고 안전과 위험은 사유화하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의 판매 금지 조치와 자동차 회사 측의 피해 전면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과 관련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조차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혁파할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OECD 자살률 1위도 문제인데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찰, 검찰이 성차별적 수사를 자행한다면 공정성을 상실할 것이 되고 공소 자체가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실현에 공헌하기보다는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달은 돈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국가 소멸 걱정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사업권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가 거부권 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염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권을 당연히 발동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안 하면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염 등 재난의 피해도 계급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는 것은 기말이고 그것이야말로 추악한 괴담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 체제 강화를 위한 내부 단속 중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남쪽의 수혜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는 인정하지 않고 그 덕분에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뿌리 깊게 경도되어 있는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2주차 주간 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